자, 드디어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커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이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 커서는 우리가 IDE라고 불러요. 자, 이 IDE라는 거 우리 개발자들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하나의 공간 같은 거예요. 자, 이 에이전틱 AI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개발 환경이랑 통합이 된 상태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똑같이 이 IDE라는 건데, 자, 이거는 오픈 소스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거든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걸 갖다가 여기다 기능을 붙여가지고 뭐 되팔 수가 있어요. 자, 커서는 여기에다가 이 에이전틱 AI, 자기들이 개발한 에이전틱 AI를 붙여가지고 되판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 완성 기능 있고 라인별 수정이 있고 에이전트 모드가 있고 배경 에이전트 모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 자,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뭔지 우리가 봐볼게요 이따가. 자, 사용자 선호 요소와 프로젝트 룰을 기억하기 위해서 커서 룰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는데, 보통 이런 비슷한 기능을 모든 에이전트가 갖고는 있어요. 근데 커서에서는 이거를 커서 룰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뭔지도 우리가 또 봐볼게요. 자, 다양한 AI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AI 우리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것들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커서 UI를 우리가 입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가장 왼쪽에 우리가 파일을 조회를 할 수 있는 폴더,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이게 폴더고요. 자,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게 파일이에요. 자, 폴더와 파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일 탐색기 가면 왼쪽에 있고요. 이 가운데는 코드를 우리가 확인하는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차피 코드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 가운데는 그냥 안 본다라는 마인드로 두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이렇게 AI 채팅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뭐 이런 거 만들어줘 또는 색깔을 뭐 이렇게 바꿔줘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 친구가 저희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을 변경을 하고서 저희한테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괜찮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저희한테 다시 되돌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채팅을 할 수가 있다. 자, 탭 자동 완성 기능, 첫 번째 기능 한번 우리가 봐볼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 커서 AI의 가장 기본적인 자동 완성 기능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어떤 모델을 구독을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줄 거예요. 너무 간단한 기능이라서. 자, 그래서 커서를 우리가 특정 위치에다, 자, 이 커서 있죠? 마우스, 이 키보드 커서. 자, 얘를 우리가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커서를 이동을 했을 때, 자, 이 줄만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컴마가 있으면 좋겠다. 자, 컴마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보면 어차피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컴마가 있으면 이 스탠다드에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알려준다. 추천사항 알려주고, 우리가 탭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 줄만 이렇게 자동 완성되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라인 에딧 우리가 한번 봐볼 건데, 자, 선택 영역을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하면은 그 영역에다 우리가 AI한테 여기만 좀 편집을 해줘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은, 자, 이렇게 채팅 화면이 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떻게 변경하고 싶은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 이 GPT-4o라는 거 눌러가지고 지금 밑에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 나온 거거든요. 드롭다운 메뉴. 자, 여기서 우리가 쓰고 싶은 모델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로 두게 되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죠? 자, 짧게 특정 영역만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게 되고,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 쓸 일이 없겠죠. 그죠? 왜냐면 어떤 영역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자, 에이전트 기능. 자, 에이전트 기능은 우리가 코드를 알던 모르던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이 에이전트 기능이고, 커서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메인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이 오른쪽에다 우리가 뭐 웹사이트 만들어줘, 뭐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TCR-EI 다 배웠으니까 이런 프롬프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엔터 쳤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전부 다 그냥 작성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터미널 실행, 뭐 다중 파일 변경, 의존성 업데이트,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에이전트가. 그래서 에이전트보다 더 뛰어난 기능은 없고, 우리가 대화형으로 우리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자, 현대 프로그래밍, 현대 바이브 코딩의 가장 혁신적인 게 바로 이 에이전트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도 있는데,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요, 우리가 이제 폴더를 열었잖아요. 프로젝트에. 자,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아까 배운 뭐였죠? Git이었죠, Git. 자, Git이랑 연동을 해요. 그 다음에 Git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GitHub이라는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GitHub에다 업로드를 하면 우리가 이 커서를 그 GitHub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채팅을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컴퓨터에 있는 프로젝트를 열고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채팅창 위쪽에 이 클라우드, 이 구름 같은 걸 누르게 되면 이 왼쪽에 이 창이 또 떠요. 자, 이 창이 뜨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줘 하면은 우리 현재 컴퓨터에서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깃허브에다가 올린 그 클라우드에서 깃허브에서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깃허브에서 수정사항을 그대로 바로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는 실행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커서를 우리 컴퓨터에 실행해가지고 쓸 때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못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깃허브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작업들을 그냥 무한하게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병렬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게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차피 안 쓸 기능이에요. 안 쓸 기능인데 이건 진짜 뭐 AI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면 좋은 기능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에이전트 기능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 영역을 우리가 AI에게 지시하고서 편집한다.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쓸 기능은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쓰기에는,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쓰지는 않을 건데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개발자 출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써보면 좋은 기능이고요. 자, 이거는 돈이 추가로 더 듭니다. 그러니까 API를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독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돈을 더 써야지만 그냥 사용량만큼 돈을 더 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쓰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이 채팅할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자, 골뱅이. 자, 이 골뱅이를 쓰면은 우리가 태그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또 뭐라 그러죠? 이 AI가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부른다라고 이미 배웠었죠. 그죠? 자, 골뱅이 하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일을 태그를 하게 되면은 이거 애노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 커서가 다 이해하고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 파일의 정보를 전부 다 이해하고서 우리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컨텍스트를 제공한다, 주입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에이전틱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필요한 문맥을 알아서 찾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령어를 치면은 알아서 얘가 막 파일을 읽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문맥들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자기 문맥 안에 넣고서 또 실행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어떤 파일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코드를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뭐 커서를 이따 또 배울 건데 그걸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접 알려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예제로 우리가 PRD 같은 거, 그리고 커서룰 같은 거 태그할 때 좋다. 자, 그 다음에 커서룰 한번 배워볼 건데, 커서룰은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의 코딩 규칙이나 뭐 금지 패턴 같은 걸 우리가 커서에게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기능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지켜야 되는 이 AI가 꼭 지켰으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거고, 이게 자동으로 주입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컨텍스트가 우리가 수동으로 주입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마크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그냥 자연어로 하는 거거든요. 이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 지켰으면 하는 약속 같은 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적어놓고서 자, 이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은 apply manually, 그리고 apply always, 그리고 specify, 그리고 뭐 intelligently, 뭐 이런 네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자, always apply는 항상 모델 컨텍스트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커서랑 대화를 할 때마다 매번 이 파일이 통째로 그냥 문맥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always apply라는 게 적용이 돼 있는 파일이 너무 많으면은 문맥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꼭 무조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만 우리가 always apply로 적용을 해두면 됩니다. 자, apply intelligently는 뭐냐면은 auto attached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룰 설명과 요구사항이 일치할 때 우리가 자동으로 첨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룰을 우리가 언제 첨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커서한테 말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옆에 보면 여기 뭐 우리가 글자 넣을 수 있는 곳 있죠. 여기 인풋도 있죠. 텍스트 필드. 여기에다가 언제 이 룰을 알아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적어 놓으면은 그 설명에 부합할 때 우리가 자동으로 이 커서 룰이 포함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UI를 만들 때는 이 룰을 사용해줘 라고 만약에 적어놨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이 커서한테 우리 지금 화면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줘, 또는 뭐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 커서가 우리가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UI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UI를 만들 때 이 룰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런 커서 룰이 있었지. 자, 그 커서 룰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apply to specific file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 파일 패턴, 예를 들어서 파일 이름이 .css로 끝나거나 아니면 .tsx로 끝나면은 이 룰을 적용해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apply manually는 우리가 직접 이 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여기에 룰스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직접 특정 룰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동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넣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일단 아직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전부 다 하나씩 써볼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이론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커서는 다양한 대체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 이 코딩할 때 AI를 쓰는 툴 중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게 이 커서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윈드서프라는 것도 있고 클로드 코드, 자, 이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자, 키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 알죠? 네, 아마존에서 만든 거고 AWS. 자, 제미나이 CLI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진짜 많고 거의 박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커서가 가장 지금 대중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서를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커서 설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구글에 가가지고 커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사이트 커서.com 우리가 누르면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저는 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운로드 for macOS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윈도우즈라면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보일 거예요. 자, 누르니까 이렇게 자, 다운로드 이렇게 실행이 된 거 볼 수 있죠. 자, 실행하면은 뭐 윈도우즈 똑같거든요. 자, 윈도우즈는 인스톨러가 실행이 될 거고, 자, 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서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로 그대로 받아질 건데 그대로 이 애플리케이션스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커서를 실행을 해보면 돼요. 자, 실행하면은 자, 이런 비슷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실행을 했던 이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센트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오픈 프로젝트, 클론 리포 그리고 커넥트 바이어 SSH 이런 요소만 아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설치 완성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우리가 커서 인터페이스 이해하는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만약에 코딩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커서라는 인터페이스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클론해가지고 거기에다가 AI만 탑재를 시킨 게 커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써가지고 다들 일반적으로 익숙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 이거를 써본다 그러면 조금 혼돈의 카오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필요한 기능들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리고 이 커서도 이 개발을 위해서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은 기능이 정말 많고 익스텐션도 막 거의 수백만 개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고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어디에서 AI와 채팅을 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정도만 우리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커서를 실행을 할 때 항상 저는 조금 크게 켜놓을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켜놓을 거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작은 화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픈 프로젝트, 클론 리포 그리고 커넥트 바이어 SSH 이런 버튼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관심이 있을 만한 거는 무조건 오픈 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냥 프로젝트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데모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이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픈이라고 이렇게 눌러 줄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봤죠? 자, 이 영역이 뭐라 그랬죠? 자, 왼쪽은 여기 데모라 써져 있죠? 예, 데모라 써져 있는 게 이 실제 데모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데모라는 폴더를 선택하고서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모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폴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다 우리가 자, 이렇게 뉴 파일 누르면은 뭐 test.md 뭐 이렇게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면은 당연히 우리 실제 컴퓨터에도 이 똑같은 파일들이 생깁니다. 이 위치에 가가지고 보면은 무조건 생겨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폴더 환경을 그대로 그냥 복제를 해온 것 뿐이다. 우리가 확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되면은 꼭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윈도우즈 쓸 때는 컨트롤 S 그리고 맥 쓸 때는 커맨드 S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장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닫기 하고서 다시 열었을 때 이렇게 변경사항이
반영이 돼 있으려면 우리가 꼭 저장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이걸 알 수 있는 게 자, 이 느낌표 하나 지우면 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생겼죠. 이 저장이 안 돼 있다는 뜻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저장을 해야지 이렇게 저장이 잘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닫기 하기 전에 꼭 저장을 잘 해가지고 실수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파일과 폴더를 볼 수 있는 공간, 자, 이 가운데는 우리가 파일을 확인하고 여기서 코드를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른쪽은 뭐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AI랑 채팅을 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기본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 자, 우리가 여기 가운데 누르고서 이렇게 옮기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 에이전트라는 걸로 눌러져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눌러가지고 에이전트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에이전트에다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쓸 수도 있는 건 뭐냐면은 이 ask라는 게 있는데 ask는 무언가 작업을 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ask 모드로 얘랑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AI랑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그런 기능을 딱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때 클로드 데스크탑을 쓰라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제미나이를 쓰시던지 아니면 챗GPT를 쓰시던지 어쨌든 우리가 코드랑 완전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구현을 해주면은 조금 더 유리하고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뭐 뇌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오토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 이걸 누르고서 자, 일단은 오토를 꺼주세요. 이렇게 오토를 끈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 밑으로 스크롤하면은 Add Models라는 버튼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해놓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제가 그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자, 클로드가 일단 코딩은 제일 잘한다. 네,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뭐 저를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잘해요. 이거는 모든 개발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클로드 모델들을 활성화를 해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여기 View All Models 있죠? 자, 이거 열어가지고 저랑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GPT-5랑 GPT-5 Fast 자, 열어주시고요. 자, 클로드 포소넷인데 이렇게 뇌 그림이 있는 거랑 뇌 그림이 없는 거 자, 이렇게 두 개 여러분이 전부 다 활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로드 4.1 오퍼스도 뇌 있는 거랑 뇌 없는 거 이렇게 두 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자, 3.5 소넷 이런 거는 이제 달아주면 됩니다. 자, 제미나이 2.5 프로랑 제미나이 2.5 플래시도 켜둘게요. 왜냐면 얘네도 가끔 좀 우리가 클로드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얘네가 해결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자, 제미나이는 참고로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자, GPT 4.1 그리고 4.45 전부 다 닫아주시면 되고 뭐 이런 뭐 잡기능들은 전부 다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닫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펼친 다음에 자, 이 옵션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GPT-5 그리고 GPT-5 Fast 그리고 클로드 포소넷 그리고 클로드 4.1 오퍼스 그리고 클로드 4.1 오퍼스 뇌랑 뇌 없는 거 그죠? 자, 뇌가 뭔지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제미나이 2.5 프로 그리고 제미나이 2.5 플래시 자,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뇌가 있는 것과 뇌가 없는 거의 차이가 뭐냐? 그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GPT-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뇌가 있고 GPT-5 Fast 같은 경우도 뇌가 있는데 GPT-5가 뇌가 없는 모델은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뇌 표시가 있는 거는 Thinking 모델이에요. 자, 이렇게 괄호 돼 있죠. 자, Thinking 그리고 얘는 Thinking이 없어요. 자, Thinking은 뭐냐면은 우리가 얘한테 무언가 이걸 해결해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Chain of Thought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Extended Thinking도 얘기를 했었고 자, 이 모델들이 자동으로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Thinking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nking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좀 즉각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답변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기능을 할 때는 Thinking 모델이 아닌 것들을 써주면 좋고 만약에 복잡한 기능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Thinking 모델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Thinking 모델이 더 비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로드 포소넷을 쓰면은 요청 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요청을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데 우리가 클로드 포소넷 Thinking 모델을 쓰면은 한 번에 두 개의 요청을 이렇게 두 배로 잡아먹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Thinking 모델들 그리고 재밌는 게 제미나이는 굳이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랑 2.5 프로랑 2.5 플래시가 전부 다 Thinking 모델인데 근데 1 리퀘스트밖에 안 먹어요. 네,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GPT-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먹는 편이고요. GPT-5 Fast는 똑같은 모델인데 패스트 트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빨리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액세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4배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법인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막 그냥 공짜로 막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맥스 모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올려보면은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있잖아. 272K, 그죠? GPT-5가 272K고 클로드 모델들은 전부 다 200K예요. 그러니까 20만 토큰. 자, 우리 컨텍스트 윈도우 뭔지 배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 정리를 하고서 지금 진행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맥스 모드를 쓰게 되면은 최대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맥스 모드를 쓰게 되면 당연히 돈이 더 듭니다. 자, 이거 누르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 맥스 모드를 켜고서 자, 이 색깔이 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단순한 작업을 만약에 시켰을 때 맥스 모드 킨 거랑 맥스 모드를 키지 않은 거랑은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맥스 모드를 키지 않고서 해결을 못했던 거를 맥스 모드를 켰을 때 컨텍스트가 더 커지니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더 큰 문제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맥스 모드를 쓰지를 마세요. 막 내가 너무 돈이 많아, 나 완전 재벌이야. 그러면은 그냥 다 맥스 모드 키고서 쓰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맥스 모드 계속 키고서 쓰면 돈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 옛날에 다 모두 전부 다 그냥 맥스 모드 키고 막 쓸데없는 것도 다 맥스 모드 키고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돈 진짜 많이 나온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모드는 웬만하면 키지 말고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그가 하나 생겼어요. 버그가 생겼고 뭐 에러가 나.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터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TCERE, 그렇죠? TCREI. 자, 여기서 이터레이션을 뭐 여러 번 돌렸는데 한 3번 정도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자, 그럼 그때 맥스 모드 키고서 하는 겁니다. 그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맥스 모드를 킬 수 있는 모델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선택한 모델들은 전부 다 맥스 모드를 킬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맥스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오토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이 오토 모드를 쓰게 되면은 일단 단점부터 말하면은 마음대로 그냥 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 중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커서가 실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싼 거 쓰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그래서 퍼포먼스가 일반적으로 더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은 그 단점이 있으면 당연히 장점도 있겠죠. 오토 모드는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으로부터는 우리가 가장 낮은 모델을 구독을 해도, 그러니까 $20짜리를 구독을 해도 오토 모델은 그냥 무한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요. 이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라서. 자, 오토 모델은 우리가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좀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볼 건데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 세팅 있죠, 오른쪽 위에. 자, 오른쪽에 이 세팅 누르고 자, 이거 채팅 조금 작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로그인했기 때문에 제너럴에 우리가 자, 이 매니지 어카운트 하고서 오픈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우리 대시보드로 갈 수가 있어요. 아마 로그인이 뭐 그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몇 개의 요청을 쓸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몇 개의 요청을 쓸 수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리셋이 됐기 때문에 500개의 요청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500개 요청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모델을 선택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500개 요청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서 자, 이 리퀘스트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어울리는 요청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처음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 당연히 내가 과연 맥스 모드를 써야 되는지 맥스 모드를 안 써야 되는지 오토 모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는 뭘 추천을 드리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오토 모드를 키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클로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보여드리고 막 계속 막 헤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최대한 좋은 모델을 갖고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올 때 그리고 특히나 초반에 처음 바이브 코딩을 하는 뭐 며칠이나 또는 이제 몇 달 동안은 오토 모드를 일단 디폴트로 두고서 작업을 하다가 오토 모드로 하니까 잘 안 되네 라고 싶었을 때 이제 다른 모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순서대로 가장 좋은 건 오퍼스고 그 다음에 소넷이고 그 다음에 GPT-5 그 다음에 제미나이 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거꾸로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요청을 많이 먹으니까 비싼 것들은 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감각이 생겨요. 어떤 기능을 만들 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클로드4 소넷을 써야 될 것 같다. 자, 오퍼스까지 쓸 필요는 없고 클로드4 소넷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맥스 모드는 켜야 될 것 같아. 이런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은 역체감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요청을 진짜 빨리 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500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아끼면서 잘 써야 됩니다. 저렴한 플랜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